안녕하세요. 과학을 걷는 시간 네 번째 이야기 식품 첨가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강의 주제는 사실 식품 첨가물이 좋다 나쁘다, 또 이 식품을 소비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나빠서 소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소비하자, 그러니까 보다 현명한 소비에 조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식품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주 먹는 또 좋아하는 식품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어른들이 좋아하는, 네, 저도 사실 어릴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맛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진에 보시면 콩이죠. 콩하고 이게 버터가 아닙니다. 두부인데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막 무슨 화학적인 이름들이 써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첨가물들이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조사를 하고 찾아보고 하더니 이런 거 왜 넣었어? 하는 바람에 제조사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두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 식품 첨가물은요, 천연 첨가물도 물론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 소금이나 식초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왜 우리가 식품 첨가물, 화학적인 약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이제 갖다 쓰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대량 제조 과정에서의 제조 편의성을 하나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보존성이라든지, 또 하나 식품의 어떤 기호적인 상품성 향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그런 이유들로 보통은 이제 첨가를 하게 되죠. 이 두부에 첨가된 식품 첨가물,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포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제라는 말이 써 있고, 응고제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각각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소포제는 사실 기포 올라오는 것들, 보통의 경우에는 좀 유해한 기포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두부의 경우에는 유해한 성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콩을 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콩의 사포닌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그 거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량 제조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소수지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해성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식물성 유지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두부를 아마 마트에서 가서 구매를 해보시면 식물성 유지, 뭐 팜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포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화제라고 하는 거는 지방과 물, 그러니까 기름과 물은 안 섞이잖아요. 그거를 사실 섞이게 한다기보다는 기름을 아주 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물 속에 섞어주는, 둘을 녹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이 유화제거든요. 이게 보통은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천연 성분이에요 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두부는 응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그걸 틀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드는 게 두부입니다. 물론 이 두부를 이제 우유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우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단백을 모아서 응고시킨 다음에 눌러서 만든 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리코타 치즈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랑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응고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써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소포제, 유화제 논란 플러스 응고제, 야, 염화 마그네슘 장난해? 이런 몸에 안 좋은 걸 막 이러니까 간수로 바꿨어요. 자, 간수가 뭐냐면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들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 건강에 안 좋다라는 생각은 조금 배제하고 보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두려움 이런 거보다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안 먹을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로 이런 가이드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호식품이죠. 이 젤리들이죠. 이 젤리도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젤리 같은 거는 저는 사실 안 사 먹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색깔 알록달록 예쁘고 냄새도 좋고 막 하잖아요. 대표적인 첨가물 합성 착향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천연 향료 같은 경우는 비싸서 못 써요. 그러니까 바닐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바닐라 그 식물인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싼데 이걸 합성해서 향료로 사용을 하면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많이 팔아야 기업도 수익을 낼 거니까. 근데 이런 합성 착향료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식품에는 안전하게 첨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자, 과다 섭취했을 때는 두통이나 복통 또는 이제 순환기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인지 아시죠? ADHD, 예. 그 오은영 박사님하고 많이 나오는 그런 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버터향 같은 경우에는 폐나 기도 손상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해요. 디아세틸 성분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래서 합성 착향료는 조금 천연 향료보다는 이런 거 첨가된 거 되게 많거든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향 들어가서 바나나 맛처럼 느끼게 해요.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합성 착향료. 그래서 우리가 딸기 맛이 나도록, 바나나 맛이 나도록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또 식용 색소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게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색소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카라멜 색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타르 색소 하나 하고요. 타르 색소는 그 타르라고 하는 게 석유 보통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에서 추출을 한 색소인데 물론 이것도 기준치 이하를 첨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배제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양을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소비를 합시다라는 거. 취지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르 색소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위장장애 또는 이제 발암 위험까지 있다라고 그런 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된다. 안 쓸 수 없다면.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역시 아까 착향료에서 말씀드렸듯이 ADHD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한다. 특히나 이제 타르 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한 9종 정도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식품들에 사용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첨가물은 위험성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식품 아이들 많이 찾죠. 햄. 사실 어른들도 하면 이제 와인도 한 잔 생각나고 맥주도 한 잔 생각날 텐데요. 자, 이 햄 보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보면 발색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발색제는 고기 색깔이 살짝 좀 붉은색이잖아요. 붉은 육류를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게 색깔이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갈변하게 되거든요. 실제 육류는. 그럼 갈색이면 누가 먹겠어요? 누가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의 빨간색을 먹음직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색깔이 굉장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육점에 가면 빨간 조명 켜놓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발색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발색제 중에서는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기준치 이하면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명한 소비에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질산염은 사실 발암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은 물질이에요. 특히나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하고 만났을 때 반응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물질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용을 하는 국가에서도 그 허용량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그 밖에 보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상품을 오래 보존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조했는데 이틀 뒤에 안 팔리면 그 폐기 이러면 손해가 많이 크니까 이 보존제는 사실 천연 보존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염장한다 그러죠. 소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당장, 설탕을 쓰기도 하고요. 식초에 절이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을 주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목표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첨가물로 사용될 때는 기준치 이하가 사용이 되지만 벤조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악의적으로 광고에 활용을 하는 기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나는 이런 거 아는데 니네들 잘못 얘기하는 거네? 네. 그 기업 제품을 그렇게 광고에 소위 낚여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있구나 뒤집어 보고 찾아보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안 사야 되겠다. 이건 뭐 이 정도면 허용치 이하니까 괜찮겠네. 네, 이런 현명한 소비의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